안녕하십니까. 통일 코리아 지도자의 이사장 문경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준비들 잘 하셨나요? 저는 추석 준비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통일 코리아 지도자회를 창설을 해놓고 지금까지 이렇다 할 실적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소기의 실적이나마 무엇인가를 좀 이뤄보자, 저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잘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면 또 잘 될 수도 있죠. 지금은 바야흐로 2022년 추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소망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저 달님에게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달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달이라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이 땅을 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또 탄이라고도 불렀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 탄, 땅 역사가 이렇게 오는데 달은 옛날부터 하나밖에 없죠. 그 하나밖에 없는 달에 대해서 저것은 달이다, 달이다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달로 불려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 달이 우리 조상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해와 달이 지구의 인력을 땡기는 큰 별, 이런 걸로 생각했을까요? 제가 연구한 바는 우리 땅의 그림자로 봤던 것이죠. 저 땅의 그림자. 조상들은 저 달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개수나무가 있고 거기서 토끼가 방아를 찧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땅이 아니고는 개수나무가 있을 수가 없고 토끼가 살 수 없죠. 그러니까 그림자지만 그 속에서 토끼가 방아를 찢고 개수나무가 있다. 그럼 여러분, 개수나무가 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연구하신 학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개자가 무슨 개자입니까? 개수나무 개자죠. 개수나무 개자라는 것은 억지로 만드는 개자고, 제가 생각하는 데는 개수는 신의 개자입니다. 신의 개자. 신의, 물이 절절절 흐르는 신의. 그 시냇가에 있는 나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개수라는 자체는 달의 시냇가에 있는 나무라는 뜻이죠. 근데 개수나무라고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겁니다. 개수라고 해놓고 나무를 왜다 다시 붙입니까? 하등에 붙일 이유가 없죠. 개수로 끝나는 거죠. 신의 개자, 나무 숫자. 신의 옆에 있는 나무. 그래서 저 달은 땅의 그림자다. 그렇게 본 것이죠. 그럼 우리 조상들도 똑똑한 거죠. 그렇다면 저 달에 있는 개수나무가 시냇가에 있는 나무라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시냇가에 나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내를 우리 조상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시내죠. 한문이 번역한 게 개수죠. 개수. 시냇가에 있는 나무다. 그런데 이 시내라는 말이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시내가 중동에 있는 시나이 반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 시나이 반도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시내하고 똑같다. 그 중동에 있는 시나이 반도가. 근데 거기는 우리가 통칭 개념상 가지고 있는 작은 시내가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이 만나는 삼각주를 시내라고 한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시내를 작은 걸 시내라고 그러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시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SEA, C, NAROW, 나로. 시내가 바다가 좁아지는 그것이 시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시내 개념은 잘못된 것이고, 바다가 좁아지는 물목, 즉 개울물하고 바닷물하고 만나는 그 몫을 시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내가 이제 그런 거고, 중동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게 그런 데고.
그래서 중동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해가 뜨는 곳을 향해서 계속 민족의 대이동을 했다고 그랬죠. 그 이동을 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태양신을 믿었기 때문에 해 뜨는 곳을 향해서 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동방으로 왔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백두산 넘어 두만강가 소위 연변이라고 하는 그 시나이 반도고 지형이 비슷한 그쪽까지 왔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700년 전쯤 삼국유사를 쓴 이련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삼국유사를 쓰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환인 3천의 무리가 아사달로 와서 도읍을 정했다. 아사달이라는 것은 저작거리하고 같은 의미다. 그런데 그 이련 스님은 그 아사달이 뭐 저작거리하고 같은 의미다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환인 3천 돌에 아사달 뭐 이렇게만 썼죠. 거기에 대해서 잡다한 해석은 훗날 학자들이 붙인 것이죠. 그럼 그 아사달이 뭡니까? 아사가 언더가자, 이사사자, 통할 달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언덕으로 이사 왔는데 잘 통하다. 바람이 통하는 그런 언덕으로 이사 왔다. 그 사람들은 그런 언덕으로 이사 온 게 아니라 아사달이라고 하는 데로 이사 왔는데 왜 아사달이라고 하는 데로 이사 왔냐면 우리 조상들이 땅을 달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제가 달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탄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어스라고 부르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 아주 여러 민족이 섞어져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탄은 그 후에 나온 거기 때문에 탄 나오기 전에 이제 어스라고 부르는 사람하고 달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같이 살았는데 이 두 사람들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스는 달이다, 어스는 달이다 이렇게 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외우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아예 어스 달이 되버렸어요. 이련 스님은 이 어스 달이 분명히 땅을 얘기하는 건 맞는데 뭐라고 한문으로 번역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으로 이사 왔다 이 말이에요. 쉽게 해서 삼천의 무리가 땅으로 이사 왔다. 우리 조상들이 땅을 어스라고 부르는 사람, 달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그렇게 왔다. 월계수라고 하는 것은 달에 있는 시냇가의 나무 이거죠. 그래서 그 나무의 그림자가 꼭 토끼가 방아 찧는 것처럼 생겼기 때문에 토끼가 방아 찧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수천 년 전부터 저 달을 바라보며 우리 조상들은 저게 땅이 그림자하고 땅하고 비슷한 그런 모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개수나무를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련 스님은 이 삼국유사를 쓰면서 그것을 현명하게 어스달이라고 썼는데 그 이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에 어스달로 누가 왔다고 그랬습니까? 환인, 어스달, 도래 뭐 이렇게 됐죠. 그러면 환인이 누구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편말 환자에다가 이날인자 편말로 인해서 온 사람들. 그럼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편말이 뭐예요? 프랑카드인데 당시의 편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글자가 나오기 전이니까 그냥 나무 판때기나 어디다가 나무 이파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그림을 그려요. 무슨 숫건봉 같은 그런 걸로 뭐 곰도 그리고 뭐 호랑이도 그리고 뭐 상어도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따르는 그 종족이 있어요. 그 종족들이 앞에 곰 길을 들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쭉 따라가고 호랑이 길을 들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고 이래가지고 약 3천의 무리가 왔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환웅들이다. 그 환웅이 무슨 얘기냐? 편말 환자에 수커둥자죠. 편말을 든 수컷들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중동이라고 하는 그 머나먼 길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적어도 내 생각에 10년은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 10년을 노약자와 어린아이가 걸어서 올 수 있습니까? 못 오죠. 중간에 어느 정도 오다가 당시에 그 사람들은
양을 키워서 젖자서 먹고 살기 때문에 이동하면서도 양을 데리고 다니는 거죠. 왜냐하면 필수 원이니까. 이 데리고 오다가 그 노약자하고 부녀자들은 여기서 머물러 가지고 양젖을 짜 먹고 저 산에서 나무 열매도 따먹고 풀뿌리도 따먹고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해가 태양이 사는 곳을 발견해서 여러분들을 모시러 올 테니 여기서 사십시오. 이렇게 하고 떠나왔을 게 분명한데 이 사람들이 온 게 한 10년쯤 됐다고 생각을 하고 10년 후에 동방에 와서 터를 잡았는데 터를 잡기까지 1, 2년 걸립니까? 적어도 몇 년 걸렸겠죠? 그러면 한 20년 됐다고 치고 20년 후에 거기를 다시 가면 또 10년 걸리죠. 한 30년 되죠. 그러면 그 남은 식구들을, 남은 가족들을 데려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없죠. 그러니까 우리 그 웅녀라고는 그 고음을 믿는 우리 웅족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살았던 게 소위 단군 그 스토리인데 여러분 그 신화라는 게 사실입니까? 아니죠. 신화는 계속 꾸며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거짓말이거든, 신화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소설이죠. 여러분은 자꾸 소설을 읽고 나서 그게 역사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이순신에 대한 그 거짓말로 그냥 뒤죽박죽된 그 소설을 읽고 그게 진짜라고 믿는 여러분들이 많이 있는 거는 저는 이해해요. 여러분들까지는 이해하는데 이 학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해는 해요. 뭐냐면 그 학자가 나쁜 놈들이거든. 학자라는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거를 연구했기 때문에 알아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 거짓말이라는 걸. 그런데 그 거짓말에다 거짓말을 더 보태고 불려가지고 계속 작품을 쓰는 거예요. 왜? 돈 벌려고. 책 팔아먹으려고. 아니 이순신 장군 옛날에 한 번 쓰면 보통 100만 부씩 팔렸다고 그러잖아요. 100만 부씩이면 얼마입니까? 지금 돈으로 쉽게 환산하자고요. 10,000원씩이면 약 100억이잖아요. 100만 부면. 그런데 옛날에는 뭐 10,000원 아니고 1,000원이라고 했을 때도 뭐 100억이 아니라 10억이라고 해도 지금 100억이나 아주 옛날에 10억이나 화폐 가치가 같죠. 그 화폐의 의력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 권 쓰면 100억 부자 되니까 그거 써요? 안 써요? 쓰죠. 그 소설가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그 책을 쓴 건데 여러분들은 그 거짓말을 역사라고 믿고 팍팍 우겨하면서 나한테 덤비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이순신의 전기는 이건 사기다 이런 얘기를 하면 나한테 때려 죽이려면처럼 막 덤비는 사람이 많아. 그런 사람 보면 내가 불쌍하죠.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 참 이 사회에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기가 엉뚱한 데로 갔는데 그 어스달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얘기한 거고 이련스님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썼는데 이 해설하는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그걸 엉뚱하게 했다. 그 옛날에도 역참이라는 게 있어요. 역참이 뭡니까? 여러분 역참 얘기하기 전에 제가 다른 얘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 터미널 아시죠? 터미널이 무슨 뜻입니까? 버스 터미널 하면 버스가 쉽게 해서 정거장이죠. 고속버스 터미널은 고속버스 정거장. 또 무슨 휴게소라고 요즘 그러죠? 그 휴게소도 사실은 터미널 아닙니까? 근데 터미널이 어디서 온 말인지 여러분 아세요? 터미널이라는 거는 어디서 온 말이냐면 터자는 우리가 집터, 놀이터, 뭐 무슨 장터 뭐 하는 그 터자 아시죠? 그것을 영어는 뭐라고 번역해 갔냐면 터리토리라고 번역해서 터리토리. 자기 땅이다 이거. 그 어느 특정인의 땅, 뭐 문경주 땅이면 my name 문경주, my have 터리토리. 뭐 그럼 내 땅, 뭐 이런 게 되죠. 그런데 통칭해서 터리토리는 터. 그럼 미자는 무슨 미자냐? 말고비멜 미자요. 그럼 날짜는 무슨 날짜냐? 낮은 담장 날짜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옛날에도 역참이 다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하고 사람이 있으면서 동시에 말이 없어도 역참이 있어. 왜 그러냐면 수십 리, 수백 리를 걸어가다가 그 인가가 없으면 어떤 집이 가면 거기다 이렇게 뭐 출주자 써놓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뭐 이렇게 밥 뭐 그려놓고
그건 글씨 나왔을 때 얘기고, 술 마시는 거 그려놓고 뭐 이렇게 하면 거기가 역차면. 그럼 거기 가서 옛날엔 돈이 없으니까 대개 이 떠돌이 이러는 사람들은 사냥을 잘해. 산에 가서 뭐 토끼나 꽁이나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갖다 주고 거기서 밥을 얻어먹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터미널이 뭐냐면 그 터미널까지 말을 타고 가서 말도 여물을 먹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터미널이 있는데 아주 옛날이 아니고 중간 옛날에 생긴 거예요. 그 터미널이. 거기다가 말을 매놓으면 거기 그 말밥을 파는 데가 있어요. 말밥 파면서 말밥을 줘. 그럼 그 여물을 이제 먹는 거예요, 말이. 그럼 낮은 담장을 이렇게 낮게, 그러니까 사람이 바깥에서 자기 말을 다 볼 수 있게 낮은 담장을 쳐놓고 그 안에다 오는 사람들이 말을 매놓고 그 죽통 한 그릇씩 먹고 자기는 국밥 한 그릇씩 바로 먹는 거예요. 그게 터미널이에요. 그건 이제 터미널이 언제 나오냐면 제가 항상 얘기했죠. 한문은 지금부터 1700년 전에 이 한민족한테 처음 들어왔고, 그때 처음 들어와서 한문을 국어로 채택한 나라가 고구려고, 고구려는 고주몽의 성씨에다가 글귀 구자에 빛날 여자, 글이 빛난 나라가 고구려다. 그래서 고구려가 최초에 우리 한문을 썼다. 그러니까 그 즈음에 그 이후에 다 번역한 게 터미널이에요. 여러분 터미널 하면 영어만 생각하는데 우리 터미널을 영어는 그냥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뭐 그 말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컴퓨터 회로에서도 무슨 터미널 뭐 이런 거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로 우리말이 이제 그 영어로 됐다고 하는 말을 내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영어가 우리말을 가져갔고, 또 달에 얽힌 얘기는 그 개수나무가 나무까지 들어가면 잘못된 얘기다. 월계수음은 달에 있는 나무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 하면 달에 있는 나무. 이게 달은 이제 영어로 문이라고 그러죠. 문. 문은 왜 문이라고 그러냐면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늬가 뭡니까? 무늬가 그림자는 아니지만 그림이죠. 이 문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패턴 무슨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패턴이라고도 하고 뭐 심볼 무슨 사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무늬도 문도 역시 그림의 일종이에요. 무늬가 그림자. 그래서 그 달을 이제 문이라고 하고, 문, 씨, 나로, 뭐 우드, 뭐 개소나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뭐 그렇게까지 영어가 된 적은 없고, 우리 고대어니까 영어가 그렇게까지 번역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우리말이 영어가 됐다고 그러면 좀 생소해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 내 말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하나 해보면 거의 다 우리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 영어 중에서 우리말하고 같은 말들이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무기를 한번 봅시다. 지금 무기가 미국 사람들 요즘 뭐 미사일 그런 거 많이 다죠. 이 미사일이 뭐냐면 그게 우리말 활미자에 쏠사자, 이라는 일자 그거거든. 그 미사일이 활을 밀어서 쏘아가지고 일을 한다 이거서 그게 미사일이에요. 그 영어로는 미소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미소일이 나중에 이제 뭐가 되냐면 로켓트가 돼요. 로켓트가 뭐예요? 락이 뭡니까? ROCK가 돌 아니에요, 돌. 그러면 그 밑에 KIEAT인가 뭐 이렇게 로켓트는 ET 이렇게 하는데 그 키트에서 변형된 그 글자예요. 쉽게 얘기해서 로켓트가 뭐냐면 돌꾸러미야, 돌꾸러미. 그 키트 보고 뭐 꾸러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유래한 게 이제 로켓트인데, 우리 미사일이 그런데 붙는 이름이 다 뭐냐? 다른 미사일, 스커드 미사일이라고 하죠. 스커드 미사일. SCURT인가요? 스커드. 근데 그게 뭐냐면 스마트한 그런 뜻인데, 스커드 미사일이 우리말로 스치듯 지나간다. 슉슉슉 스쳐도 지나간다. 그래? 그러면 또 무슨 미사일이 있습니까? 크루즈 미사일이죠. 크루즈 미사일이 뭡니까? 크루즈 미사일은 항아리라는 뜻이에요. 항아리. 크루즈가 있고 그런데 크루즈 하면은 그게 항아리라는 뜻이 아니고 배, 순항 뭐 이런 거거든. 근데 본래는 크루즈 미사일이에요. 그 항아리예요. 이 항아리에다가
그 불덩어리 넣어가지고 쏘는 거거든. 그 옛날에 그 화탄 화포 해가지고 아주 오래전부터 항아리다 불 담아가지고 적진에다 들러 붓고 막 그러는 거 이제 그게 이제 크루즈 미사일인데 그 크루즈 미사일 그러면 또 다른 미사일이 없냐? 토마호크라는 게 있어. 토마호크. 토마호크는 뭐야? 그 토막 호크야. 그 호크는 뭐냐면 우리 도끼야, 도끼. 도끼인데 인디안들이 우리 민족이라고 그랬죠. 인디안들이 가가지고 도끼를 걔들은 호크라고 그래. 호키. 그러니까 토막을 낼 때는 호키로 찍는다 이게 토마호크. 그래가지고 그게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하면 손도끼라고 번역해요. 그래서 그게 토마호크도 결국은 우리말 토막에서 유래된 거다. 그러고 이제 뭐가 있냐면 그 박격포 같은 거죠. 박격포 같은 거는 뭐냐면 그건 이제 영어로 번역하지 않은 그런 걔들은 박격포는 이게 절구통이라는 얘기거든. 절구통 미사일. 6.25 때 우리나라에 와서 제공권을 주름잡던 F-86이라는 그 비행기의 애칭이 뭐냐면 썬더치프야. 썬더치프가 뭐예요? 썬더가 천둥이잖아. 천둥. 치프는 뭡니까? 대장이잖아. 쉽게 해서 천둥대장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이 쓰는 영어가 거의 다 우리말하고 같다. 영어 노래 보면 문 리버 어쩌고 하는데 그 문 리버가 뭐냐면 달빛 무늬 있는 강가 뭐 이런 거 얘기잖아요. 천둥 오는 거 보고 뭐라고 해요? 정확히 영어로는 턴인데 뭐 이제 선 뭐 이렇게 이제 하면 천둥인데 우리 고대 가락에 보면 노래할 때 덩덕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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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 천둥이 친다 이거예요. 그 노래 가락이 그 박자가 천둥이 우르릉 쾅 오고 북이나 징을 쳐가지고 썬더는 쿵 소리 난다. 그게 이제 그 박자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 보고 덩덕궁 타령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썬더궁 타령이에요. 그리고 구름 보고 크라우드라고 구름이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안개 보고 폭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안개가 푹 꼈다고 그러죠. 그게 그 안개는 폭이다 그 말을 이게 다른 민족끼리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고 구름은 날씨가 이렇게 꾸물꾸물하냐 그런 거 보고 이제 구름이라고 그러는 미국 사람들 구름 꾸물한 거고 그리고 완전히 구름 보고는 크라우디라고 그러고 크라우디나 구름이나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 말이 한 1000년 정도 되면 그 정도 와전되는 거 아닙니까? 그뿐 아니라 모든 것을 이 물의 역사, 바람 뭐 이런 거 전부 다 영어예요. 여러분 그거 설명을 하면 오늘 밤새도 다 못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물을 계속 마셨는데 이 물이 여러분 뭐 같아요? 뭔 말 같아요? 물이 이거 영어예요. 영어인데 물은 영어로 워터라고 하는 말이 지금 지배적인데 워터라는 것은 그것도 우리말이에요. 그 뭐냐면 무릉동이 와자에다 토리토리자 그 샘이라는 얘기예요. 샘물이라는 얘기예요. 워터가. 그리고 이 물은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여름에 그 어디 수영장 어디 가려면 풀장에 가자고 그러잖아요. 풀장이 바로 샘이야. 그 풀이 우리가 풀이라고 했는지 영어가 풀이라고 해갔는지 우리가 물로 바뀌었는지 그건 몰라. 그러나 물하고 풀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풀장이. 워러도 똑같은 거고. 그리고 화이어도 불이 활을 탄다는 데서 화이어고 번개도 불이 벌겋게 탄다고 그러잖아요. 그 전부 다 우리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화산 터지는 거 뭐냐면 볼케노 그러거든. 볼케노가 아니라 그게 불이 콱 나온다. 불 콱 나온다. 경상도 말로 불이 콱콱 나온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게 오늘 그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내가 오늘 어떻게다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달 얘기를 하려고 하다 이제 얘기가 그쪽으로 갔는데 이 달이나 저 선사인 저것도 저 햇살에서 온 얘기거든. 우리는 햇살이라고 했거든. 햇살이 선으로 번역된 거지. 근데 우리는 그 햇살하고 관련 있는 민족이라는 걸 내가 끝으로 이제 강조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여러분 조선이 무슨 뜻입니까? 조선이 아침 조자 햇살 고을 선자예요. 그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저 중동 지역에서 수만 리를 걸어서 한 10여 년 이상 온 사람들이 동해 바다, 어떤 바닷가에까지 와가지고 더 이상은 갈 수 없어. 왜?
물이 있으니까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여기가 바로 태양이 사는 가장 가까운 곳이구나. 그럼 우리가 여기서 터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바닷가에 터 잡고 우리 사는 데는 조선이야. 조선이 아니라 햇살 고운 나라, 햇살 고운 나라야. 그런데 이런 스님이 상공유사 쓰면서 이것을 뭐라고 쓸 길이 없어. 이걸 햇살 고운 나라를, 아침 햇살 고운 나라를. 그래서 이런 스님이 고민하다 쓴 게 아침조자 고울선자, 햇살이 고운 나라. 햇살이 바로 선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이 우주의 그 심볼적인 태양이나 달이나 이게 우리 한국말하고 조선 한민족의 말하고 같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그 본래 뜻이 햇살 고운 나라고 일본 이것이 우리 민족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세운 게 소위 우길성천기야. 우길성천기가 뭐예요? 햇살이 막 이렇게 나올 때 그 막 햇살같이 이렇게 져가지고 막 떠오르잖아요. 이게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길성천이나 조선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이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일장기를 써요. 우길성천을 안 쓰고. 그놈들은 연구해서 이게 우리 조상이 우길성천기가 우리 뿌리라는 걸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야, 저 햇살 오르는 건 필요 없어. 우리 일본은 확 폈어. 해가 중천에 떴어. 그래가지고 빨간 그 해덩어리를 저 일장기에 쓰잖아요. 그러나 그건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는 거예요. 이 아침 햇살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낮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천에 완전히 뜬 일장기는 이미 기울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우리 조선은 앞으로 더 피해야 돼. 그 피는 데 있어서 아주 유효한 지금 기회가 왔는데 러시아의 푸틴이라는 사람이 그 유언장을 쓰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무한한 희망이 있는 나라고 저 나라는 좋은 나라니까 그 대한민국에다가 연변 일대에 한반도 면적의 약 7배인가 그렇게 될 거야 아마. 7배 되는 데서 소련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한반도의 면적이 1.6배인가 돼요. 이 땅을 조선에 돌려줘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당장 돌려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럴 배짱이 없어 분위기가 안 돼서 못 돌려줬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민족이 나서야죠. 나서가지고 그 땅을 소환받아야 돼. 그 언젠가는 소련하고 교섭, 소련을 뭐 압도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소련하고 윈윈하면서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소련하고 지금 굉장히 많은 깊은 관계가 있어. 우리나라의 모든 그 전쟁 무기, 지금 그 탱크니 무슨 그런 그 무기들이 불곰작전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차관을 빌려주고 소련에다 빌려주고 그 차관 대신 그 전쟁 저 무기로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연구해서 지금 이 월치월장하는 무기의 그 선진국이 지금 되었는데 이런 그 신뢰 관계가 이미 러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맞먹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희망이 있는데 지금 우리 민족이 그런 거는 관심 없고 나는 지금 당장 나한테 봉투 하나 주는 놈이 제일 좋아. 그러니까 나는 이 대통령도 어떤 놈 찍고 국회의원도 어떤 놈 찍어가지고 내가 봉투가 오는 놈 찍을 거야. 이런 썩은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회가 왔어도 우리는 기회가 온 줄도 모르고 맨날 정치하는 사람한테 뭐 어떻게 가지고 줄 서가지고 내가 뭐 통장이라도 하나 할까? 뭐 시의원이라도 할까? 우리 아들 뭐 취직 하나 시킬까? 여기에 눈이 벌려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천지야. 이재명이 밑에도 득실득실하게 따라다니고 윤석열이 밑에도 득실득실하게 따라다녀. 우리 여기서 벗어나야 돼. 우리는 지금 살 만큼 살기 때문에 여기서 돈 더 벌어봐야 소용없어. 나는 앞으로 돈 버는 게 있다면 이것은 전부 다 통일운동은 거기다 다 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민족의 장래를 보장하는 역사에 우리가 나서야 돼. 나이 먹은 사람이 나서야 돼.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야, 이 새끼야, 그런 거 하지 말고 편안히 살다 주고. 편안히 살면 편안히 더 빨리 죽어요.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힘껏 이러면 죽을 사이도 없어. 안 죽어. 더 건강해져. 그러고 우리는 보람을 느껴. 이 중차대한 보람을 느끼는 그런 사업을 여러분과 같이 하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저 하늘에 뜨는 둥근 보름달처럼
우리의 앞날은 환하게 밝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과 나의 마음이 합쳐지고 우리 뜻이 이심전심되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재명 아니라 삼재명 할아버지, 윤석열 아니라 윤석열이 저희 할아버지가 대통령 해도 국민이 썩어 있으면 그 나라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가 나와도. 국민 정신이 깨어있고 국민 정신이 진취적이고 국민 정신이 저 넓은 지구 중심가로 뻗어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대야망이 불타지 않는 한 그 나라는 망한 나라야. 그건 희망이 없는 나라야.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보면 애국자보다는 도둑놈들이 훨씬 많아. 그건 이번에 선거에 나타난 게 애국자 반, 도둑놈 반. 그것도 아니야. 애국자 그룹에도 반 정도가 도둑놈이고 탐하는 놈들은 전부 다 도둑놈. 그러니까 도둑놈이 3분의 2 이상 돼요. 나머지는 3분의 1밖에 안 돼. 이 3분의 1만 정신 똑바로 차리면 우리는 앞으로 무한한 희망이 있습니다. 이 추석을 여러분 그냥 술 한잔 먹고 해프게 보내는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의 대한민국의 앞날을 우리가 멋지게 보장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저 세상으로 가겠다는 그런 각오로 우리 나이 먹은 세대들이 앞장서자는 얘기를 끝으로 제 두서없는 얘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